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봄, 가을에 많은 다육이를 구입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다육이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빠져서 다육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아내가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하고 장모님 댁에서 이제 한두 달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싶었고, 그 대상이 다육이였던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다육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보통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사진 한 장만 보고 이제 구입을 했고, 어떤 날은 뭐 만족하는 아이가 왔지만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아이가 오기도 합니다. 키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관엽을 키우듯이 이렇게 물을 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략적으로 1년 이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10년 전이었으니까 다육 가격이 그렇게 또 착한 때가 아니었고 비쌀 때였죠. 그때 유행이 아마 피치스 계통의 프릴이었을 겁니다. 다육이는 이 시기별로 이렇게 유행하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품종이 이 서클처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2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유행이 도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행했을 때는 어쨌든 프릴 계통의 아이였습니다. 프릴 자체가 집에서 키우기가 힘든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일조량을 많이 요하는 품종이고, 그렇지만 일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 한 장만 보고 너무 예쁘다 라고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릴 자체 키우는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저한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애는 없겠죠. 그렇게 하나 둘 눈을 튀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올렸던 사진들이나 영상들, 그때는 영상 자체도 없었죠. 사진, 블로그 속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하나 둘 구입을 합니다.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진 속에 있는 다육이들은 너무 이뻤습니다. 저희 집의 아이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한 이제 다육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 품종마다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는구나. 또 다른 아이는 햇살을 많이 요하는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다 보면 이 품종마다 키우는 이제 특징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특징에 맞춰서 다육이를 배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 둘 늘어납니다. 다육이가.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0개에서 30개 정도 유지가 되었고, 자꾸 키우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아마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육이는 유행에 따라 구입을 하면 금전적인 솜씨를 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는 유행에 민감해서 굳이 내가 필요 없는 다육이고 집에 많은데도 여러 사람이 키우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필요 없는 다육이들을 자꾸 구입하게 되면 가지수만 늘어났지 취미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품종이 많아지면 결국은 이 관리가 힘듭니다. 관리가 힘들고 결국은 죽어나가게 되고, 결국은 돈은
계속 지갑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되다 보면 결국은 다육이 생활에 대한 이런 다육이 생활에 지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는 나에게 맞고 나의 환경에 맞고, 그리고 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다육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화려한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아이들 같은 경우 계절에 이렇게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울긋불긋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구입하면 재미있거든요. 하지만 화분과 그리고 아이들 개체는 계속 늘어나게 되죠.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 키우다 보면 이 다육이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재테크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많은 카페에서 내가 키웠던 아이들을 올려서 판매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다육이에 대한 그런 중독에 더 심해지는데요. 그럴 경우 이왕 다육이 키우는 생활을 한다면 굳이 내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은 다육이를 구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키우다가 실증이 나면 그 다육이 팔아서 다른 다육이를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초기에 내가 시작하는 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키우기 쉬운 품종의 아이들로 한 10가지만 구입을 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인데 같은 이 품종이면 안 됩니다. 프릴 10가지지만 프릴, 두들레아, 아니면 뭐 하월시아, 리토스, 막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아이들을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키워보세요. 6개월 정도 키우는데 그 계절은 분명 봄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겨울을 나기가 정말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면 다육이에 대한 전반적인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10가지 구입한 품종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집에 맞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어쨌든 정보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구입을 할 때는 아무 아이나 막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도 봐야 되고, 이 아이가 대품으로 자랄 수 있지, 아니면 추후에 내가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정보인데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다육이에 대한 그런 수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 아이나 구입을 해서 키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아이가 1년 정도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그런 게 훈련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육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습득이 되고, 추후에는 그 아이가 나에게 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데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육 초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다른 분들이 예쁘게 키웠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키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품종에 대해서 키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다육이 취미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육이 품종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육이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다육이 품종에 늘려가는 데 재미를 느끼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육이에 대한 품종을 하나 신기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예쁜 사진을 보고 나도 저렇게 키울 수 있어 라는 그 로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육이가 늘어나다 보면 또 다른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화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화분 하나에 막 2~3천 원 했던 게 요즘에는 고가의 화분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수제 화분 같은 경우 막 화분 자체가 10만원, 막 20만원, 30만원까지 가는 화분들도 있고, 뭐 싼 화분들도 있습니다. 뭐 1,000원, 2,000원짜리 화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나의 다육이는 예쁜 곳에 자리 잡고 싶어 라는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제 다육이가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예쁜 화분에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백 가지의 다육이들을 모든 화분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는 또 다른 금전적인 손실을 얻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화분보다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플라스틱 화분에 많이 심었죠.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화분과 유학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이들 성장을 할 때 플라스틱 화분에 더 많이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아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많고 열을 어느 정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이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매우개창 같은 아이들은 지금 보시죠,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키워서 성장을 시킵니다. 확실히 유약분보다는 플라스틱 화분에서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성장이 더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후에 예쁜 유약분에 자리를 잡아주고 나서 붙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화려한 화분이나 고가의 화분보다는 플라스틱의 화분에 심어서 다육이를 성장시키고 다육이가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다육 생활을 즐기는 게 다육 생활을 오래 하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다육이와 화분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나중에 저한테 남는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이 다육이 10년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본 거는 빚을 내서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내 형편에 맞지 않게 이렇게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다육이를 접게 되면서 금전적 손실을 많이 보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하나 둘 이렇게 키워가면서, 이게 보시죠, 이게 플라스틱 화분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여러 품종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다육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됐다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다육 생활을 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꼭 10,000원 이상의 고가의 다육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2,000원, 3,000원짜리로 어느 정도 다육이에 대한 특징을 알아가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